KBN과 채널K가 공동 주최하는 경로잔치 늘 푸른 인생이 오늘 성황리에 열려 한인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외국민들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당선자 필 머피가 최저임금 인상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인 단체 관광객이 무더기 입국 거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돌연 연기됐던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이 결국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KBN과 채널K가 공동 주최하는 경로잔치 늘 푸른 인생이 오늘 열렸습니다. 전통가요부터 가야금 연주, 아카펠라 공연까지 자리를 함께한 한인 어르신들은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는 경로대잔치 늘 푸른 인생이 오늘 뉴욕 베이사이드 KCS 동포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드림 색소폰 그룹의 연주로 시작된 늘 푸른 인생은 연예봉사단의 흥겨운 전통가요로 그 흥이 절정에 달했고 뉴욕을 대표하는 사회자 박진여 씨의 입담이 더해져 공연장을 가득 메운 350여 명의 한인 어르신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어진 무대는 가야 챔버가 선사한 전통 가야금과 현대 악기가 함께하는 퓨전 국악 연주로 행사는 절정에 달했고 대학생 아카펠라 팀의 공연과 화려한 부채춤 공연이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국악 또 새로운 음악 보여드린 계기가 돼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같이 노래 불러주시고 같이 또 즐겨주시니까 공연을 준비한 저로서는 너무 영광이고 내년에 또 꼭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 다채로운 공연과 더불어 풍성한 선물도 함께했습니다. 300불 상당의 온수매트 등 푸짐한 선물과 참석한 어르신 전원에게 식사와 기념품까지 선사해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이런 아주 행사에 와가지고 구경도 잘하고 점심도 잘 먹고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아주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이렇게 맨날 이렇게 그냥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고 노인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저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점심도 잘 먹었고요. 예. 공연을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주. 뉴욕이란을 대표하는 경로잔치로 자리매김한 늘 푸른 인생. 한정된 좌석으로 더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해 아쉽지만 내년에는 더 풍성한 무대를 기약하며 화려한 막을 내렸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재외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17일 국민의당은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재외국민을 포함해 투표권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개헌에 대비해 현행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재외국민 투표, 선상투표, 사전투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투표법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과 헌법 개정안의 최종 결정을 위해 실시되는 국민투표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하지만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외국민 투표제도, 선상투표제도, 사전투표제도 도입, 그리고 소품,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투표 운동을 허용하고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등을 공직선거법에 준해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이 국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당선자 필 머피가 최저임금 인상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필 머피 당선자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데요. 이제 뉴저지 최저임금은 시간당 $15가 될 전망입니다.
20일 머피 당선자는 스테판 스위니 주 상원의장, 크레이그 카글린 주 하원의장, 내정자 등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임기가 시작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행 시간당 $8 44센트인 최저임금을 $15까지 인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패스트푸드 종업원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15로 올리기로 했으며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LA 등지에서도 최저임금 $15 인상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머피 당선자는 최저임금이 $15로 인상되더라도 최저임금을 받는 부부가 간신히 빈곤선을 탈출할 수 있다며 우리는 주민들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울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머피 당선자는 이번 주지사 선거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유층 소득세 인상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경제적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주의회에서는 2021년에 최저임금을 $15로 인상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크리스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크리스티 집권 8년 내내 최저임금 인상과 부자 증세는 실현되지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머피 당선자는 내년 1월 16일부터 뉴저지 주정부를 새롭게 이끌게 되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초유의 무더기 한인 입국 거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무려 85명이 애틀랜타 하츠필드 국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돼 24시간 공항에서 대기했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21세관 국경보호국은 19일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한국 국적자 85명의 입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입국 거부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거부된 방문자들은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입국을 시도했으나 관광 목적의 무비자 방문과 실제 입국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중앙일보에 의하면 입국이 거부된 85명의 한국 국적자들은 상당수가 노인들로 한국 여행사를 통해 애틀랜타 하츠필드 국제공항에 도착해 입국이 거부된 채 특정 장소에서 24시간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36명은 20일 대한항공 직항 노선을 이용해 본국으로 보내졌으며 나머지 49명도 한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두 명이 입국을 거절당한 사례는 있어도 수십 명이 한꺼번에 입국이 불어대는 경우는 최근 수년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과 한인사회에서는 외교부 차원에서 한국 교민과 한국 국적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테러 지원국에 다시 지정됐습니다.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된 지 9년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살인 정권을 고립화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지금 바로 매우 중대한 조치를 시행한다며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 지정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은 오래전에 수년 전에 했어야 한다며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이유는 전 세계를 핵으로 위협하는 것,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 국제적 테러리즘 지원, 그리고 오토 원비어 사건 등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잔혹하게 북한의 압제에 시달려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자들에 대해 추가 제재와 처벌을 부과할 것이며 이번 조치는 살인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한 최대한 압박 캠페인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불법적인 핵, 탄도 미사일 개발을 중단해야 하며 국제 테러에 대한 모든 지지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는 22일 이제까지 나온 것들 중 최고 수준이 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외교 해법의 유효성을 강조하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합법 체류와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면서 한동안 떠들썩했던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 돌연 연기되더니 결국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7월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연기된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7일 연방국토안보부는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폐지안을 공식 접수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폐지안을 검토한 뒤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공식 폐지하게 됩니다.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가 최소 25만
5만 달러의 투자금과 함께 기업의 견실성, 발전 가능성 등을 입증할 경우 최대 60개월 합법 체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고 나아가 영주권 신청까지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행 일주일을 남기고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월까지 8개월을 연기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내셔널 벤처 캐피털 어소시에이션은 위법적인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H-1B 심사를 대폭 강화한 트럼프 행정부는 H-1B 소지자의 배우자, 노동 허가, 허용 규정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입안된 정책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각종 외국인 취업 정책을 백지화시키고 있습니다. 민승기 전 회장에 대한 손배 소송의 공식 첫 재판이 내년 4월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3월에는 예심 판사와의 논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되는 민승기 전 회장에 대한 소송이 내년 4월 13일 첫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17일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 리처드 셜리번 판사가 이같이 명령함에 따라 20일에는 예심 판사도 배정됐습니다. 그동안 재판부는 한인회가 지난 9월 접수한 소송에 대해 양측의 법적 명분과 책임 소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뒤 이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한인회는 이번 소송에서 민 전 회장이 33대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회관 건물 예산 8만여 달러를 회장직 선출 소송에 변호사 비용으로 썼고, 사무국 예산 약 11만 달러를 개인 홍보와 식대 등에 사용하는 등 총 19만 1,172달러의 공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인회는 민 전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총 31만여 달러의 부채가 남았고, 이 중 29만여 달러는 민 전 회장의 임기 중 부과된 뉴욕시 재산세를 내지 않은 체납세금이라고 밝히며 계약 위반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여기에 의무 불이행 혐의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민 전 회장 측은 재산세 체납으로 인한 계약 위반은 성립되지 않으며 한인회에 부과된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에 대해 기각을 요청했었습니다. 전세 관광버스들의 안전사고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최근 집중 단속을 펼쳐 110여 대의 버스에 운행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최근 관광전세버스 연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통국과 차량국, 경찰과 합동으로 주 전역에서 전세 관광버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9월 중순부터 총 1,115건의 인스펙션을 실시한 결과 112대 차량에 심각한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중단 조치를 내렸으며 96명의 버스 운전사에 대해서도 운전 금지 처분을 명령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실시된 총 274회에 걸친 단속에서는 버스 60대와 기사 60명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적발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50%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적발된 버스들은 주로 인원 과다 탑승, 비상구 규정 위반과 적절한 운영 권한이 없는 경우 등이었습니다. 운전자들은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운전 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또 건강 조건이 규정에 부합되지 못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와 운전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다시 운행을 할 수 있으며 단속 기록은 연방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됩니다. 앞으로도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질주하다 20명의 사상자를 낸 플로싱 관광 전세버스 사고 후 지역 정치인들은 안전 규제 강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씨푸드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산물 전문업체 오션 프레시가 주최한 이번 시푸드쇼는 22개 수산물 공급업체가 요리 강좌 등 100여 가지의 메뉴를 선보이며 500여 명의 요식업 관계자들과 유명 셰프들에게 시연과 맛을 평가받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제주 수협이 광어를 직접 공수해 왔으며 신선한 제주의 맛을 알리기 위해 부스를 별도로 마련했고, 제주도 안동우 부지사가 직접 요식업 관계자들에게 제품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블루핀 튜나를 현장에서 해체하는 이벤트를 관람하며 바로 시식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오션 프레시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류 사회에서도 각광받을 수 있는 퓨전 요리를 선보이며
기존의 일식 메뉴에서 벗어나 다양한 메뉴 개발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LAPD가 더 많은 경찰을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 야간 데스크 운영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LAPD는 오늘부터 샌바르난도 밸리와 사우스 LA 지역 등 LA 카운티 일대 총 16개 경찰서에서 야간 데스크의 24시간 운영 시간을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단축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LAPD 측은 야간 데스크 운영을 단축시키는 부서마다 3명의 경찰관이 순찰 활동을 실시해 모두 48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LAPD는 긴급 상황 시 주민들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해당 경찰서 프론트 데스크에 911 디스패처에게 연결이 가능한 전화 박스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텍사스주 타런티 카운티의 트리니티 고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18세 조방호 군은 지난주 자신의 트위터에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테러 위협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의 수사에 의하면 조 군은 다른 친구와 다툰 뒤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군에게서 총기 등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멘스 수학과학기술 경시대회 최종 결승에 제리코 고교 최장훈, 미들섹스 고교 안소연, 서울국제고등학교 크리스 이 등 3명의 팀 부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멘스 수학과학기술 경시대회는 고등학생의 노벨상이라 불립니다. 이들은 각각 25,000달러의 상금을 확보하며 12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전국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전국 결선 우승에는 10만 달러의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한국을 비롯한 동양 미술의 소장, 전시, 지원 활동을 강화합니다. 특별 후원자 허버트 플로렌스 어빙 부부는 8천만 달러와 1,200점의 동양 미술 작품을 매트 뮤지엄에 기부했습니다. 매트 뮤지엄 대변인은 어빙 부부의 기부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일지 정해진 것은 없으나 한국, 중국, 일본 등의 미술 작품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가 신입 경찰관을 모집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12월 5일까지 나소 카운티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고 내년 1월 16일 필기 시험을 봐야 합니다. 17세 이상 35세 미만이고 카운티 혹은 뉴욕시 5개 보로 합법 거주자이며 영주권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시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만 21세가 되기 전까지는 임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기 시험 합격자에 한해 향후 체력 시험이 진행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오전 중 흐리고 비가 내리겠지만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추수감사절인 목요일은 가끔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은 청명하고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